이 재산분할 대상을 역이용해서 이혼을 거부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아내는 가전 렌탈 회사에서 영업직으로 일을 했는데요. 영업 실적이 워낙 좋아서 꽤 높은 수입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가정 경제에 도움을 주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실적이 떨어지니까요. 대출을 받아서 자기가 막 직접 결제하면서 또 실적을 쌓았죠. 집에서는 여전히 고수익을 올리는 것처럼 행동을 하면서 남편한테, 시부모님한테 고가의 선물을 사주기도 하고 용돈도 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대출이 또 한계에 이르니까 남편과 시부모의 서명을 몰래 위조를 해서 렌탈 계약을 맺고 큰 빚을 떠넘기게 됐죠. 시부모가 우리는 렌탈을 신청한 적이 없는데 왜 자꾸 이렇게 렌탈비가 나가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자 아내가 직원이 실수했나 봅니다. 돈 안 빠져나가게 일단 돈을 좀 찾아서 집에 좀 놔두면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놓고는 몰래 집에 들어가서 그 돈을 훔쳐가지고 나왔어요. 6천만 원이나 되는 거금이었어요. 와, 어휴. 급기야는 이제 사채까지 이제 알아보게 되었는데 사채업자가 돈을 빌려주는 빌미로 성관계를 좀 했습니다. 돈을 빌리기 위해서 응했고요. 아이고야. 사채업자가 협박을 했습니다. 유포하겠다고. 해결하기 위해서 시어머니에게 그 사실을 털어놓았고요. 시어머니가 해결을 해줬습니다. 이제 아내와 시어머니의 관계가 좋을 리가 없겠죠. 어느 날 아내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말다툼이 벌어졌고요. 남편이 이제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나가려고 하니까요. 이혼당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그것을 막기 위해서 갑자기 부엌에서 칼을 가지고 와서 자기 배를 찌르는 자해 행위를 했습니다. 오, 어이구. 남편이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가 같이 다쳐서 이제 병원에 실려가서 수술을 받게 됐죠. 이 일을 계기로 부부는 이제 별거를 하게 됐고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했더니 아내는 나는 돈 벌려고 열심히 산 죄밖에 없다. 이혼 못한다. 만약에 이혼을 한다면 내가 지금 막대한 빚도 재산분할해야 된다. 빚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게 맞죠. 근데 아내의 많은 채무 중에 영업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대출받은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분할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수익 대출로 얻은 영업 실적으로 가사에 뭐 용돈도 주고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이 채무는 나누어야 됩니다. 근데 그건 피해자들의 의지는 아니었잖아요. 그게 그런 돈이었으면 뭐 안 썼을 수도 있잖아요. 그 돈으로 생활비를 하고 하는 경우에 그 돈도 채무 분할을 하거든요. 아, 아깝다. 이거 안타깝다. 사채업자에게 진 빚은 일상 가사 활동과는 전혀 관련이 없죠. 이것은 분할 대상이 당연히 안 되고요. 아내가 남편과 시부모에게 떠넘긴 빚도 사실은 이건 범죄 행위로 생긴 채무이기 때문에 역시 분할 대상은 될 수 없습니다. 법은 정의와 공평에 따라서 판단이 되기 때문이죠. 예전에는 이혼 소장에 전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고부 갈등이었다면 최근에는 이제 장인 장모와 사위 장서 갈등이 주로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장서 갈등으로 인한 그 이혼의 경우에 문제의 원인이 부부 사이가 아니라 시댁이나 처가 식구들과의 그런 갈등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뭐 이런 이유로 이혼 소송이 가능한가?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아도 이런 걸로 이혼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민법 840조에서 이혼 사유를 정하고 있는데요. 3호에서 배우자의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한 부당한 대우를 당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4호는 자기의 직계 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한 경우. 따라서 이제 부부 중 일방이 이런 사유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이 남편과 아내가 소개팅에서 첫눈에 반해서 교제하게 되었고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이제 며느리와 사돈 앞에서 아들 신혼집으로 주려고 사돈 40평대 아파트가 있다. 이렇게 결혼하면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해 주겠다. 와. 친정 부모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혼수를 정성껏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답하면서 화기애애하게 상견례가 마무리됐습니다. 결혼식까지 큰 어려움 없이 잘 진행이 됐죠. 그런데 결혼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이 신혼집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는 겁니다. 왜? 아내는 남편에게
빨리 물어보라고 부모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역정을 내기 시작하셨죠. 그래서 아내가 왜 이러시지 이상하다 하면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봤더니 결혼 이후에 시어머니가 1억 원 담보대출을 받은 겁니다. 아내가 시어머니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시어머니가 갑자기 화를 내면서 왜 내 부동산을 네가 등기부등본을 떼보냐면서 욕설을 하고요. 아내를 막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우. 이 당황한 아내는 이제 이 상황을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고 막 부모님을 이제 비난하면서 아내 편을 들었죠. 이렇게 남편이 연락을 끊고 지내자 시부모는 더 격분을 해서 아내의 직장까지 찾아서 며느리 누구누구 아들과 사이를 갈라놓은 폐륜녀 이런 피켓을 들고 그건 좀 그렇다. 시위를 벌이고요. 몇 달간 이런 이제 수모를 겪은 아내는 더 이상 이제 시부모님을 감당할 수 없겠다. 그렇다고 너가 부모와 천륜을 끊게 할 수 없으니 우리는 이혼하자라고 말을 하며 집을 나왔습니다. 슬프다. 그리고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죠. 그 이제 이혼 소송을 받고는 너무 슬퍼서 이제 자살을 시도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다행히 이제 부모님이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혼 소송에서 부모님한테 설득이 된 건지 아내가 돌아올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했는지 이제 부모와 한편이 되어서 진흙탕 싸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이좋던 이 젊은 부부는 파탄에 이르게 된 거죠. 이 사건은 시부모의 거짓말, 폭언, 폭행, 명예훼손적 행위가 이들 부부의 혼인관계를 파탄케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부부간의 문제가 아닌 시대가의 갈등 때문에 이혼까지 가게 된 너무나 가슴 아픈 사건이죠. 우리가 결혼을 해서 독립한 가정을 이루었다면 그때부터는 부모가 아닌 배우자가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식을 결혼시킨 부모는 품 안의 자식일 때처럼 자녀의 가정을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독립한 한 가정으로 인정하고 심리적으로든 물리적으로든 한 걸음 물러나야 합니다.